JTBC의 방송사고급 오보입니다. 이 보도로 인해서 모든 커뮤니티에서 난리였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포기했다고 말이죠. 그러나 민주당 공보국은 공식 논평을 통해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걸로 또 언론들이 장난질을 하려다 딱 걸렸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지원금 25만원 정책을 하는 것은 자영업자분들 때문입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영업자들 대출 더 받을 수도 없다. 진짜 큰일입니다. 이거 한계에 다다랐는데 자영업자들 부채는 사실 코로나 때 많이 늘어났는데 다른 나라는 코로나 때 부채 늘어난 거 다 면제해 줬어요. 지원도 많이 해줬는데 우리나라는 쥐꼬리만큼 해가지고 국가 부채 안 늘어났다고 자랑이 나고 그게 뭔 자랑이에요.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 늘어가면서 그만큼을 가계 지원을 했는데 나라 빚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국민 빚 걱정을 왜 안 합니까? 국민이 나라 아니에요? 국민이 국가라면서요.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가계 부채가 줄어드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우리는 가계부채는 늘고 국가부채는 안 느는 그게 과연 훌륭한 정책이냐. 네, 공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 저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범죄 혐의만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진척되면서 이종섭 전 장관의 수사 개입, 나아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해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겼는데 당시 조사본부가 난색을 표하자 이 전 장관이 직접 재검토를 명령했다는 관계자 증언을 MBC가 보도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하기 직전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공수처가 통화 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전 장관이 통한 유선 전화번호의 가입자명이 대통령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두창인은 반성은 없이 거부권을 무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치를 보지 않는 오만무도한 국정의 끝판입니다. 그 뿌리는 검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사 기소권을 한 손에 쥔 우리나라 검찰은 견제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소편의주의가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한정 확장해 죄가 있고 없음을 검찰이 농단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이 처벌하기로 마음먹으면 먼지털이식 수사로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 처벌하고 봐주기로 마음먹으면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어떻게든 봐줍니다. 검찰의 제19 감사기가 아무렇지 않게 이뤄져온 이유입니다. 윤석열은 이 같은 검찰의 악습을 국정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듯합니다. 죄가 있어도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라는 오만함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 거부, 이종섭 대사 임명 등 일련의 일탈적 국정 운영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런 법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해 중요한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일단 우리랑 생각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4월 10일에 총선을 일단 이길 거라고 보고를 받았어. 우리가 이제 신승을 한다. 총선 승리를 해. 그러면 과감하게 그때부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참모진 개편을 한다. 인적 쇄신. 그래서 이제 총리 인선에 이제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 보면 박영선이라든지 양정철이라든지 이런 생뚱맞은 이름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한길까지 매우 적극적으로 여사의 입김이 작용을 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영선 뭐 이런 라인들이 적기 때문에 거론된 사람들이 아닌 거네. 이길 걸 상정하고 상평책을 해서 야 시원하게 한다 대통령이. 자, 그 다음에 루마니아 대통령은 한국에 오잖아. 대통령 부부가 자연스럽게 언론 노출을 시작한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기다렸냐. 6월에 이탈리아로 아이 가야지. G7 초청을 받아가지고 딱 넘어가. 못 받았어. 이런 상황인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호시탐탐 나갈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소문으로 돕니다.